오늘은 지석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이 근대화하는 과정과 근대인 네트워크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과거에 진행된 삶 속에서 감동이 되는 일이나 후회하는 기록에서 후대에 교훈이 되도록 진실을 기록한 역사를 만나야 하는데, 변명으로만 일관되는 역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전반기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은 최명길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를 상대로 화친을 끌어냄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죽을 위기를 넘겼죠. 임진왜란의 전쟁 중에도 백성들만을 생각한 충무공 이순신도 그런 면에서 당연히 기억되는 민족의 지도자이지요. 그럼 조선의 후반기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은 누굴까요? 지석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두법을 도입해서 천연두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천연두라는 역병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속수무책으로 잃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지식인 대부분은 근대를 거부했지만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근대 문물을 수용해야만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종두법을 도입하여 조선 백성을 구한 지석영입니다. 지석영은 1879년 조카딸이 천연두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일본에 다녀온 친구 박영선에게서 종두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영선은 1차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가서 종두법을 배우고 종두귀감이라는 책까지 얻었지만 조선에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지석영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지석영은 부산 초량에 있는 조선 최초의 서양병원인 재생의원에서 일본인 원장 마스마의 유주루에게서 우두법을 배운 후 충주에 있는 처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장인은 서양의술을 불신했지만 지석영은 어린 처남에게 직접 우두를 접종해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지석영은 이 순간의 기쁨이 과거 급제나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보다 훨씬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지석영은 1880년 2차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다시 파견되어 종두 제조법까지 배워왔습니다. 귀국 후 그는 서울 일본 공사관 부속 의원인 경성의원에서 해군 군의관 마에다 기요노리에게서 서양의학을 배워가며 본격적으로 종두법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관대작들은 우두법을 비웃었지만 개화파 거두였던 김옥균만은 지석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종두 제조법까지 배워올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지석영의 노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지석영이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던 종두장은 무당들의 방화로 불탔습니다. 개화파로 낙인 찍힌 그는 수구 세력의 많은 견제를 받았습니다. 1887년에는 우두법 전파를 도왔다는 이유로 박영교와 함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석영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종두법 보급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조참의로 복귀했고 1898년에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또다시 유배를 갔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은 끝에 1899년 유배에서 풀려나 대한제국의 서양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1902년 고종은 지석영의 천연두 퇴치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905년에는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글을 쉽게 개량할 것을 주장했고 그의 제안은 신정국문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지석영은 혼자서 근대화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변화와 개혁을 꿈꾸던 지식인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근대를 수용해야만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서로 교류했습니다. 지석영에게 종두법을 소개한 박영선은 일본인 이노우의 가쿠고로와 함께 한성순보 창간에 참여했습니다. 박영선이 활동했던 시 동호회 육교시사회 회장은 강희였습니다. 강희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오경석, 최한기, 유대치, 박규수, 이동인 등 당대 개화를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근대인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북촌 5인방으로 불리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등 갑신정변 주역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유대치 또한 북촌 5인방과 자주 교류해 근대 사상을 전해준 정신적 스승이었습니다. 개화승으로 불리는 이동인은 봉원사에서 젊은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일본에서 겪은 근대 문물을 전해주며 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석영에게 종두제조법까지 배울 것을 독려한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은 일본의 지식인 후쿠자와 유키치에게서 근대 사상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지석영의 종두법 보급은 근대를 향한 조선의 지식인들의 열망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근대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러한 근대인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억압했습니다. 김옥균 암살 사건의 주범인 홍종우처럼 뛰어난 인재들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지석영을 비롯한 수많은 개화파 인물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했습니다. 그 결과 근대를 향한 조선의 발걸음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석영은 내 작은 노력이 조선 민족을 위해 다소라도 공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상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위대한 업적을 넘어 근대를 향한 시대적 열망과 그것을 방해하는 수구 세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도 조선 말기의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여 심지어는 공중파에서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강하고 경쟁력이 살아나는 사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